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재원 대책 없이 계속해서 무슨 산타크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 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부 설계된 것이다.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발췌를 한 이유는 사실 이 새 정부 들어서 뭐 비정규직, 최저임금, 뭐 영유아 지원, 노인 지원, 기초연금 전반적인 모든 부분이 지나친 포퓰리즘 퍼주기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이 의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런 지적들을 특히 보수 언론 쪽에서 많이 하고 보수적인 관점을 가진 분들이 많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곳간을 너무 쉽게 뭐 여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면 나중에 빚이 쌓이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걱정하고 또 과거에 뭐 남미나 또 그리스 같은 이런 곳의 국가 부도 사태를 계속 예를 드는데 대통령이 결국 그런 정도는 우리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정세 수준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의 정세는 뭐 전 국민들에게 아주 강하게 가는 정세가 아니라 아주 수프리치라든지 그리고 아주 큰 초대기업 일부에게만 가는 정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다 수용 가능한 수준의 정세다. 과거에 깎아줬던 것을 다시 이번에 복원시키는 정도죠.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하는 부분을 강조한 것이죠. 걱정하지 말아요.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꼼꼼히 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질문을 했을 때 거의 바로바로 그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 질문이 증세 문제였잖아요. 증세 문제를 했을 때 바로 답변을 좀 안 하시고 하고 조금 뜸을 들이셨다. 그래서 조세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증세 문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좀 그 다른 문제보다는 힘드신 부분이 있구나라고 또 분석도 가능할 것 같고, 두 번째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하신 거는 사실은 뭐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부분의 그 범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내놓은 어떤 정책들은 충분히 검토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가능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금, 우리 재원 내에서 가능한 것을 우리가 정책으로 냈다라는 답변이셨거든요.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지금까지 그 답변은 계속 사실 그 범주 내에서 큰, 이게 더 들어가는 어떤 답변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답변을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 그러니까 안심을 시켜주시는 건 좋은데 그 수치에 대해서 조금 더 뭐랄까,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진짜 증세가 없을 수 있느냐에 대한 확신을 좀 더 주셨으면 했는데, 사실은 좀 두루뭉술하지 않았나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시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9월달 국회에 예산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보시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그 국정 100대 과제를 했을 때에 그 추장치에 들어가는 5년의 예산이 대략 179조 원 정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재원으로서 하는 것이 지금 초고소득자,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 대한 증세, 이것으로 한다는데 그것이 한 4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를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이번 예산을 봐라라고 할 것이 아니고 큰 덩어리에서라도 총론적인 측면에서라도 던져줬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오늘 어떤 그 국민과의 소통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알맹이적인 것이 됐을 텐데 그 부분이 많이 아쉬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렇다면 100일을 맞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야당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자유한국당 정의경 대변인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100일간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께 보여준 것은 인사 무능으로 시작해 안보 무능, 경제 무능에 준비 안 된 정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내로남불, 오만과 독선, 포퓰리즘과 아마추어리즘입니다. 불과 100일의 시간 동안 정신없이 많은 것을 쏟아냈지만 그때마다 사회 혼란과 국민 갈등은 심화됐을 뿐입니다. 예, 뭐 대변인께서도 인사 무능을 짚고 계신데 허 교수님 지난번에 출연하셔서 오늘 오늘 이제 100일 취임 자리에서 분명히 인사에 대한 어떠한 이제 통합적인 사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이제 가장 균형적인 인사다, 탕평적인 인사다라고 이제 긍정적이라고 자평을 하면서 부족한 인사에 대한 사과 말씀은 없어서 네, 어긋나셨습니다. 아쉬웠어요. 제가 이제 출연이 정지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본인 생각에 이제 탕평적이다라는 거 하고 야당이 생각하는 탕평이 좀 다를 수가 있죠. 사실은 이제 그 인선을 하기 전에 야당 인사들이 일부 오르내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야당들이 다 반발했어요. 야당 분열 공작이냐,
야당 사람 빼기 하겠냐. 그러니까 사실은 야당 인사까지 다 포괄해서 탕평 인사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고요. 또 해당 당사자들조차도 부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냈죠. 예. 그 점을 빼고 나면은 실제로 경선 과정에서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을 포용했다든지 또 그 이전에 또 안철수 의원과 가까웠던 분들을 또 포용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기존에 보지 못했던 수준의 탕평은 됐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그걸 넘어서서 야당 인사들까지 대거 영입해가는 그런 식의 탕평까지는 없었다. 뭐 그 지적은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5대 그 인사 배제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이 완벽하게 지켜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제 자신의 아픈 문제를 자신이 먼저 건드릴 필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역대 어떤 정권보다 균형 잡히고 탕평 인사다.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 같습니다.